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뉴스를 속도감 있게 심층 분석해드리는 앵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소식, 바로 이재명 정권의 운명에 관한 매우 날카롭고도 파장이 큰 진단입니다. 과거 대통령실에서 미래전략기획관이라는 중책을 맡으며 국정 전반에 큰 그림을 설계했던 전략가죠. 바로 장성민 국민의힘 안상합 당협위원장이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장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4가지 치명적인 이유로 인해 반드시 필패한다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리며 현 정권을 직격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필패입니다. 장 위원장은 현 상황을 두고 단순히 지금 정권이 실패하고 있다는 결과론적 평가나 현재 진행형 평가를 내린 것이 아닙니다. 이 정권은 이미 일찌감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에 들어섰으며 앞으로 무조건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이른바 미래 완료형의 참담한 평가를 단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정 전문가인 장 위원장이 짚어낸 이재명 정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4가지 치명적인 뇌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장 위원장은 이재명이라는 권력자 개인의 태생적 한계를 먼저 매섭게 꼬집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태생적으로 전과자라는 지울 수 없는 꼬리표를 달고 있으며 현재도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범죄 혐의를 짊어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국정 최고 책임자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근간을 뿌리째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단순히 법을 파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며 무소불 위해 독주와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 위원장은 묻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끔찍한 독재의 폭주를 언제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4가지 필패 요인이 도출됩니다. 첫 번째 필패 요인, 바로 대미관계의 총체적 실패입니다. 외교 안보의 실패, 그 중에서도 미국과의 경제, 안보, 외교 라인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직격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역대 어느 정권을 보더라도 우방국인 미국과는 아주 강력하고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때로는 미국으로부터 결정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눈부신 경제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재명 정권의 외교 현주소는 처참합니다. 장 위원장의 진단에 따르면 현 정권은 철저하게 역주행하는 반미 정권의 길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혈맹인 미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정보 공유나 소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가 안보 위기 시에 반드시 필요한 정상적인 지원조차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심각한 고립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 전체가 사실상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얇디 얇은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그야말로 초유의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두 번째 요인, 바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정책의 실패입니다. 장 위원장은 현 정권의 경제 기조를 반자유시장 경제정책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시장의 순리와 원칙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신호탄이 바로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노란봉투법의 무리한 추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쏟아지고 있는 각종 부동산 시장 정책들이나 경제 규제들을 보십시오.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칙은 온데간데 없고 그야말로 마구잡이식으로 압박하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강압적 경제 정책이 훗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이고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 정권의 노골적인 포퓰리즘 행태입니다. 가진 자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마구잡이로 대중에게 뿌려대는 극단적인 매표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명분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고유가를 핑계로 돈을 풀고 경제 지표가 나쁘면 경기가 안 좋다는 이유로 돈을 살포합니다. 심지어 해외에서 전쟁이 터지면 그 전쟁 여파를 핑계 삼아 끊임없이 국민의 혈세를 선심 쓰듯 뿌려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현금 살포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표심을 노리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이 정책들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기만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를 망치는 두 번째 필패 원인입니다. 세 번째 요인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내각 인사의 철저한 실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는 원칙은 이 정권에서 완벽히 붕괴되었습니다. 국정을 이끌어갈 최소한의 경험이나 전문성을 갖춘 인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장 위원장의 날 선 비판에 따르면 지금 이재명 정권의 내각은 그야말로 범죄 조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전과자들이 수두룩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훌륭한 경력이나 과거의 업무 실력, 철저한 도덕성 검증은 완전히 실종되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이라는 권력자와 개인적으로 얼마나 친한가, 그 친소 관계만이 유일한 인사 기준이 되어 무자격 측근들을 대거 낙하산으로 꽂아 넣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다 보니 급기야 특정 인물인 김현지가 막후에서 국정 인사에 깊숙이 관여하며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짙은 의혹과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현 정권의 인사 시스템이 얼마나 참담하게 망가졌는지, 그 썩은 민낯이 얼마나 잘 드러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뇌관, 바로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재난대책의 실패입니다. 장 위원장은 현 정권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닥쳐오는 각종 재난과 재앙에 대해 대책 자체가 아예 없다고, 즉 완벽한 부재 상태라고 직격했습니다. 앞서 짚어본 대미 외교의 붕괴는 이미 외교 실패를 넘어선 국가적 재앙 상황입니다. 지금 중동 정세를 보십시오. 이란을 중심으로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방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다급하게 도와달라고 손짓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이를 굳이 외면하고 철저히 무시하는 납득할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외교적 방관은 결국 대한민국의 또 다른 경제적, 안보적 재난 상황을 초래하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대북 대응책은 또 어떻습니까? 굳건해야 할 한미동맹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상하원 의원 53명이 강경화 측의 단체로 항의 서한을 보내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겠습니까? 이 서한에서 미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너무나 무리하게 친중 노선을 걷고 있다고 질타하며 쿠팡 사태 등과 관련하여 미국 기업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보복성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경고할 정도입니다. 동맹국 의회가 이렇게 나설 정도로 현 정권의 외교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국내 산업 현장의 재난도 심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란봉투법 그리고 시장 상황을 무시한 경직된 주 오후 2시간 근무제 강행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옥죄고 숨통을 끊어놓는 명백한 경제 재난책입니다. 최근 발생한 참담한 시유 사태를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이 비극도 노란봉투법이 낳은 참사였습니다. 하청 노조가 본사와 직접 교섭을 하겠다며 무리하게 압박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마구잡이로 차를 몰고 돌진해 그 밑에 있던 무고한 근로자가 깔려 죽는 끔찍한 유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이 참혹한 사건을 두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이재명의 폭주가 이제는 통제력을 잃고 사회 다른 기관과 산업 현장으로까지 무섭게 전이되어 나타난 끔찍한 결과라고 통탄했습니다. 결국 전문성과 무능력으로 채워진 유명무실한 내각이 반동맹, 반미, 대북 굴종 인사들로만 채워져 있다 보니 이란 전쟁이라는 글로벌 경제 안보 재난 상황 속에서도 국가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재앙만을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데도 이재명 정권의 폭주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장성민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의 리더십 그 자체가 가장 큰 재난이자 재앙이다라고 맹폭을 가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식 밖의 폭주가 계속되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재명 본인의 거대한 사법 리스크에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덮고 없애기 위해 국가의 모든 정상적인 시스템을 그야말로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를 수사하는 정의로운 검사들을 오히려 범죄자로 몰아 탄압하고 실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마치 시대의 의인인 것처럼 포장해 세탁기를 돌려주는 경악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당하게 이루어진 공소마저 강제로 취소하려는 일련의 노골적인 사법 방해 시도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치와 사법 시스템이 권력자의 사욕 앞에서 처참하게 와해되고 있는 이 끔찍한 현실, 건국 이래 대한민국에 이보다 더 큰 국가적 재앙은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 아연십색할 막장 국정을 불안과 분노 속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장 표면적인 지지율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 권력의 핵심부는 거기에 도취되어 오만을 떨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 위원장은 경고합니다. 물밑에서부터 무서운 속도로 쌓여가고 있는 국민들의 억눌린 저항, 분노의 반발, 그리고 끓어오르는 민심의 폭발이 과연 어느 순간 어떤 형태로 화산처럼 터져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 권력이 두려워해야 할 민주주의의 불확실성이자 역동성입니다.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이 땅에 위대한 민주주의라는 나무를 심고 가꾸기 위해 수많은 피와 땀을 뿌려온 위대한 시민들입니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역사의 속설이 있듯이 지금 이재명 정권은 우리 국민이 숭고하게 가꿔온 그 거룩한 나무를 권력의 힘으로 마구 파내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 참담한 민주주의의 훼손을 두 손 놓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장 위원장의 단언입니다. 이 썩은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는 냉혹한 진단입니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거리 곳곳에서 국민들의 탄식과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런 범죄 혐의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가라는 뼈 아픈 후회가 메아리 칩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벌이는 행태들을 보니 국민들은 더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장 위원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 이재명은 21세기에 환생한 네로 황제와도 같은 광기의 폭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을 가진 지도자라면 결코 가서는 안 될 파멸의 길, 그 거대한 재앙과 재난의 길을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어느 정권이나 크고 작은 실수와 정책적 오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완전히 다릅니다. 철저하게 대미 관계를 망치고 경제정책을 파탄내고 무자격자들로 내각을 채우고 재난대책을 실종시키는 이 모든 치명적인 실패들을 저지르면서도 반성은커녕 철면피처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그 처참한 실패를 마치 위대한 성공인 양 교묘하게 포장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척이나 나쁩니다. 더 나아가 이 정권은 대한민국의 근간 시스템을 모조리 파괴해놓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입맛대로 국가의 룰을 바꾸겠다며 뻔뻔하게 개헌 카드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입니다. 국민들의 위기의식은 이제 임계점을 돌파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재명 정권의 폭거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저항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20대와 30대 젊은 청년 세대들이 불의에 한꺼하며 가장 앞장서서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분노로 뭉친 이 거대한 에너지가 머지않아 폭발적인 국민적 심판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이재명의 연임이나 중임은 입에 올릴 가치조차 없습니다. 정치권 안팎의 냉정한 평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에게 주어진 법적인 첫 임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고 매섭게 각성해야 할 때입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깨어있는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장성민 위원장의 작심 비판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붕괴가 왜 필연적인지, 그 치명적인 4가지 요인을 속도감 있게 짚어드린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